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받은 장순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장 놀란 거 급하게 프로필을 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막 급하게 프로필을 막 사진 사무실에서 찍어서 보냈거든요. 그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저는 평택 북부 장애인복지관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장순영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고 또 장애복지를 지금 한 24년 정도 했습니다. 제가 원한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또 직장의 자리에서 장애복지 쪽으로 불러주셨고 그게 또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여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기 전에 제가 굉장히 많이 긴장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교육을 많이 하긴 했어요. 부모님들 교육이나 저희 직원들 교육 위주로 하는데 목사님들 교육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8월 말에 전화를 받았는데 거의 한 달 반을 마음이 아니었어요.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마음이 아니었지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별로 드릴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는데 강사로 불러주셔서 어떡하면 저도 제가 덜컥 알겠다고 해버렸는데 어떡하죠? 근데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지구촌교회 목자님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하고 더 저도 힘을 받기 위해 가야겠다. 그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대단히 여러분에게 드릴 것은 없으나 제가 현장에서 오래 일하면서 우리 장애인분들 만나면서 고민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게 맞나? 이렇게 가도 될까? 이거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나? 그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저의 고민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목자님들과 목사님들의 고민이시기도 할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고민을 나누는 자리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많이 하신 다음에 오셨으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재밌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했는데 제가 재밌는 재좀 별로 없어가지고 잘게 스며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하다 보니까 내가 왜 복지를 하게 됐지? 그 마음을 돌이켜봤는데 하나님 저를 부르셨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수정하고 있고 그게 제 삶의 큰 기쁨이고 큰 의미여서 저희 아이들은 엄마가 사회복지사인 걸 대단히 멋진 줄 알아요. 엄청 기뻐해주고 있고 자랑스러워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불러주신 것도 되게 큰 감사입니다. 자, 우리는 왜 장애인복지를 하는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 주셨을 때 이번 강의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라는 고민을 할 때 가장 많이 떠오른 생각이고 저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여기 계신 목장님들이 아마 장애인 사역을 하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죠? 한 20년 되신 분 계시다고 하시는데요. 그쵸? 20년 되시고 10년, 15년 굉장히 오랜 시간 귀한 사역을 하셨잖아요.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더 좋은 건 없나? 그리고 이분들의 요구와 바람을 우리가 충분히 듣고 있나? 아니면 다 들어드리는 게 맞나?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또 가르쳐야 된다는데 어디까지 가르치는 것이 맞지? 라는 고민을 아마 매일 하실걸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시겠죠. 저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그분들을 만나고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순간 고민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가 아마 가장 크고 중요한 또 물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애인 사역 내지는 장애인 복지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끊임없이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지구촌 교회 산하에 지구촌 복지재단이 참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많은 종사자들도 이런 마음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이 아니라 지금 이 교회 바깥의 환경은 장애복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조금 아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 너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생각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고 저희도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그것을 잘 알고 귀 기울이고 있으셔야 되거든요. 제가 자세히 적으려고 했더니 너무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딱 중심 키워드 몇 개만 가져왔습니다. 나라도 전 세계적으로도 장애인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막 변하고 있어요. 막 변해요, 진짜로. 눈코 뜰 새 없이 변해요. 그런데 최근에 큰 화두이자 이슈가 여기 좀 막 깨지고 그렇긴 했는데요. 사람 중심 지원을 하래요. 권리 중심 실천하고 사회적 포함에 대한 핵심 키워드라고 해요. 이거 이제 제가 뽑은 거거든요. 사람 중심 지원이 뭘까? 용인신 뭐 사람 중심 이런 거 써있던데요. 지나가다 보니까 그거랑 좀 다른 개념일 텐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장애라는 주는 의미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집중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은 좋죠. 얼마나 할 수 있어요. 말은 좋죠. 현장에서 하려니까 진짜 너무 어렵죠. 그래도 어쨌든 방향성은 그렇대요. 그것도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자, 그리고 권리 중심 실천이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저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귀하고 아름답죠. 그쵸? 그리고 참 존귀하죠. 장애라는 이름이 붙었더라도 혹은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걸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그분들의 권리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라는 이름이 붙은 순간 이제 분리되기 시작해요. 반도 분리, 학급도 분리,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예배 부분은 발달장애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분리되어 있죠.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포함해야 된대요.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 무엇을 포함할 것인가? 되게 어렵죠. 저희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회적인 포함이라는 부분이 이러면서도 무슨 얘기가 나오냐? 시설 밖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이런 공동체 삶을 원하지 않는 나오게 해주세요. 그게 무리한 요구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요구를 받고 정말 그런 것이 실천되려면 뭔가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사회의 고민이에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인 저희들의 고민이에요. 왜냐? 말은 그럴싸하고 좋죠. 그런데 그거 실현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저희를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입장에서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생각만큼 쉬울까요? 안 쉬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좀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순간이 생겨요. 현장에서도. 자, 요거는 키워드만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정말 사회가 변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마음이 드시잖아요. 왜냐? 그냥 봤을 때 별로 변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그냥 보건복지부 이외에 서울과 경기도에서 특별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분 정책 계획을 따로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보도자료도 나와 있어요. 자, 여기 핵심 키워드 조금만 볼까요?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일상과 미래를 누리는 서울. 이거 서울에서 내놓은 거예요. 자, 어디 볼까요? 포용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역사회 돌봄 환경. 핵심 키워드만 보겠습니다. 평생 설계. 평생 책임지겠대요. 발달장애인을. 출생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저희 고민해봐요. 자, 그 다음에 자기주도적인 삶과 자립생활이래요. 자기주도적인 삶에 대해서도 아마 이따가 제가 좀 질문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립생활. 자립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볼까? 여러분 고민되시죠? 고민되시잖아요. 20년을 장애인 사역을 하시면서 20년 전과 20년 후의 모습이 다른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저도 복지 현장에 있으면서 아이 때부터 본 그분들이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아니면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거 어떡하지? 그러면 지원을 더 많이 하면 되나? 이런 고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나라에서 하겠대요. 자,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는 공감 문화, 위기 대응 체계, 말이 되게 어렵죠? 그 다음에 스마트 서비스 기반, 요거는 발달장애뿐만 아니라 소통의 도구라던가 다른 형태의 여러 것들이 디지털 기반으로 보완했을 때 더 이상 장애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원하겠다는 건 저는 매우 좋은 것 같아요. 경기도도 비슷합니다. 여기 보시면 발달장애인 동행 돌봄, 말은 조금 다른데 비슷해요. 사람 중심, 생애 주기별, 삶의 생애 영역별, 생애 주기별 이런 얘기들이 있죠. 기술 혁신 기반, 좀 다른 것 같은데 비슷하죠. 비슷해요. 아마 이것은 그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했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정책과 흐름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라에서 정책을 만들었다는 건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만나는 발달장애인과 다른 장애를 가진 분들이 그들의 삶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한번 우리 같이 고민해봐요. 자, 우리가 어떤 삶을 꿈꾸는지 원론적으로 한 번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 너무나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원하시는 삶이 있으시죠? 그쵸? 나는 이렇게 꿈꾸는 삶이 있어. 이런 삶을 살고 싶어. 그런 게 하나씩은 다 있으시죠? 제가 혹시 저만 말하기 좀 힘들어서 여쭤봐도 될까요? 여쭤봐도 될까요? 각자가 원하고 꿈꾸는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쵸?
그것도 막 이미지적으로 나는 이런 걸 좀 실현해봤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사실 그런 삶의 이상이, 그런 삶의 꿈이 다를까요? 다르지 않은 게 맞죠. 원론적으로 맞아요. 그렇죠? 여쭤봐도 돼요? 여기 계신 목자님 혹시 어떤 삶을 꿈꾸고 계셨고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으세요? 아니요, 목자님이요. 네? 크게 꿈꾼 건 없으셔요. 네. 무난히. 네, 감사합니다. 그 무난히가 되게 큰 의미잖아요. 거칠 것이 크게 없고, 그죠? 불편함이 없으면서 먹고 사는 것도 큰 불편이 없고, 쉬고 누울 집도 좀 있으면서, 그죠? 또 있으셔요? 그 정도? 충분하시죠? 네, 감사해요. 그렇게 그런 꿈꾸는 삶이 있어요. 내가 크게 튀거나 큰 부자가 아니어도 내 삶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자기분들에게도 당연히 있으시겠죠. 근데 저는 가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만나는 그분이 그분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을까? 누가 물어봐 준 적이 있을까? 여러분이 혹시 그 장애인 사역부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일주일에 한 번이죠? 뭐 중간에도 또 뭐 여러 사역들이 있는 걸로 제가 열심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사역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만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니? 넌 20대가 되면 넌 어떻게 살고 싶니?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물어볼 새도 없으시죠? 급하게 왔다 가시니까. 그죠?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해주는 거, 기관에서 해주는 게 최고의 것인 것 같은 거. 이게 왜냐하면 고민하지 마. 내가 해주는 게 제일 좋아. 고민하지 마. 우리가 준다는 게 제일 좋아.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수하거나 불편을 겪을 틈을 안 준 거죠. 제가 그랬더라고요. 저희도 그랬어요. 자, 너무 원론적인 일을 많이 하니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장애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다시 생각해봤어요. 장애 공부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잘 몰라서 장애는 한자로는 마글자 거리길 애래요. 제가 한자를 잘 몰라요. 그래서 뭐가 붙어있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마글자 거리길 애래요. 그냥 딱 말 그대로 그거예요. 뭔가 막히고 불편하고 거리낌이 있는 상태에다가 인자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단어에서 주는 어떠한 선입견이나 편견은 없어요. 그냥 그 현상을 말할 뿐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사회 속에서 제도 속에서 살면서 장애라는 의미가 엄청나게 다른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쵸? 복지는 뭘까요? 말 그대로 복 있는 삶이에요. 행복한 삶. 장애인 사역,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이게 다 그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실천. 제가 PPT를 되게 예쁜 글씨로 막 했는데 깨져가지고 제가 좀 너무 죄송스러운데 원래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복지가 그런 거래요. 그럼 여러분들 하시는 것도 아마 그 부분일 거고 아마 여러분이 예배를 지원하시는 건 장애를 갖고 계신 그분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수록 돕는 실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맞을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니죠. 장애라는 그 간단한 단어 이외에 우리에게 더 많은 형태의 선입견과 편견이 있어요. 제가 이 단어를 정리하면서 좀 슬펐어요. 어느 단어에서 제일 슬펐냐면 숙제. 장애인 그 누구도 우리에게 숙자가 되기를 원한 적이 없으시죠. 그리고 숙제 일리도 없어요. 그런데 사회는 혹은 어느 곳에서는 부모님은 장애라는 이유로 그분들을 우리의 숙제로 여기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한편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장애 혹은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이거 안 보여드릴게요. 저 딴 데로 갈게요.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이건 저희가 현재 어떻게 생각하는지 점검이 필요해서 그래요.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저 혼자 얘기하기 힘드니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제한적이다. 불편하다. 또? 네?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또? 또 있으세요? 맞아요. 나쁜 단어는 말씀 잘 안 하시네요. 여기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온갖 단어들이 다 나와요. 거리낌 없이 말 그대로. 그렇지만 맞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인지하시는 부분들은 우선 혼자 설 수 없다.
도움이 필요하다, 제한이 많다, 혹은 때로는 공격성이 있거나 공격 행동, 도전적 행동이 많은 분들 만나고 계시다가 좀 무섭다, 겁난다, 뭐 이런 형태의 생각 정도가 나실 겁니다. 자, 장애인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저 사진을 찾으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장애인의 삶을 무슨 삶으로, 무슨 이미지로 표현하지? 저 길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코너를 딱 도는 그 다음 길은 잘 모르는 길이에요, 여기가. 제 나름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장애라는 개념 자체가 노인이나 아동 청소년 복지와는 매우 달라요. 사회복지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장애는 좀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전생에 걸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출생 이후 혹은 중도에도 장애를 많이 갖게 되시죠. 장애를 입으시기도 하고 그런데 장애, 특히나 발달장애나 지적 자폐를 가지신 분들은 출생 이후부터 시작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이 장애라는 이름을 벗어버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사실까요? 뭔가 부족해, 다른 것과 달라, 혹은 이게 손상이야, 혹은 결함이야 라고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랬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 장애를 평생 장애를 극복해야 되는 존재로 인식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결함을 어떻게 해요? 우리 자동차 결함 있으면 어떡하죠? 빨리 가서 고쳐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결함과 손상에 대한 게 뭐 어떻게 해요? 이거 빨리 어떻게 극복하던지 빨리 고쳐 쓰던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하고 교육시키고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걸로 이제 기본값 세팅이 태어난 순간부터 돼요. 그래서 장애 아동이 있는 어머님들 어떠세요? 온 힘과 마음과 힘을 다해요. 그죠? 치료하시고 교육하시고 여러 센터를 다니시고 그런 삶을 사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2년 동안 공교육도 있지만 공교육 이외에 특수교육도 아닌 이외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도의 치료를 받으러 다니세요. 저는 이제 복지를 처음 시작할 때 치료교육센터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치료라던가 심리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말도 못하죠. 어머님들이 집을 팔아서 치료를 하시고 집도 팔고 이것저것 다 파세요. 왜냐? 그때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 결함과 손상이 극복될 거라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12년의 끝일까요? 아니요. 평생토록. 저희 복지관에는 평생교육 사업이라고 해서 40대 이후에 계신 장애인분들이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곳이 있어요. 아직도 거기 뭘 어머님들이 주로 요청하시는지 아세요? 문해교육, 한글 교육을 아직도 요청하세요. 그래서 어머니 제발 부탁해요. 이제 그만 해도 그 한글과 숫자 쓰는 것을 아직도 놓지 못하고 계세요. 괜찮아요. 그거 없어도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해도 놓을 수 없는 굴레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모두 다 우리의 생각이 태도가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모두가 장애인을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한 순간 그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그분들을 바라보기 시작하겠죠. 이제 이미 벌써 안경을 하나 썼어요. 안경을 하나 썼고 우리가 알지 못한 형태로 프레임이 딱 만들어졌어요. 더 이상 장순영이라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무슨 장애 1급, 무슨 장애 2급으로부터 그분들의 시작이 돼요. 저는 장애복지 사업을 하면서 사실 이 상황에 아주 오래 노출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상담해야 되니까. 이 글씨 엄청 많죠. 저희 선생님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쓴 거예요. 이거 쓰는 거 쉽지 않아요. 이것도 훈련돼야 쓸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복지관에 장애인분들이 오시거나 여기도 오시겠죠. 오시면 이분이 무슨 장애가 있는지 막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죠? 상담해요. 상담. 그것도 상담도 아무나 못해요. 왜냐? 3년 이상은 된 베테랑이에요. 상담 시킬까 말까 해요. 소통을 좀 잘해야 되니까. 저도 이걸 되게 오래 했어요. 그러다 보니 상담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거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들은 상담하시나요? 여기 오시면? 예배부에 오시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고 싶어서 뭘 하시기 어렵겠죠. 그죠? 근데 저희는 기관이니까 이렇게 상담을 해요. 장난 아니죠. 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죠. 여기 보시면 어떻게 내방했는지, 개인력과 장애력, 가족력, 이런 거 다 나와요. 경제력, 심지어 월소득이 얼마인지, 여기 되어 있는 자원은 뭔지, 이런 거예요. 이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그래서 하나만 들고 왔어요. 자, 문제 중심으로 이분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서술되는지 한번 볼까요? 지적 자폐장애 심한 정도,
알 수 없으나 뭐 호명 반응 없었고 눈 맞춤 안 됐어요. 14개월은 못 걸었어요. 자바로 안 되고 모방 발언은 잘하지만 낯가림이 심하고 사회성은 낮은데 언어 표현은 제한적인데 무슨 표현만 할 수 있고 계속 그래요. 학교 생활, 학교 규칙, 질서, 준수 잘해요. 분리불안 좀 있는데 이렇대요. 상대에 대한 인식 능력은 높은데 사람을 구분해서 행동할 수 있고. 여러분 이 쭉 기록을 보면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처럼 혹은 이분이 어떤 사람인 것처럼 보이세요? 네? 그냥 문제투성이죠. 이걸 다 고치려면 평생 가야 될 것 같아요. 언어도 해야 되고 뭐 행동도 바꿔야 되고 다 바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가 만나는 이분들은 문제투성인 사람들일 수밖에 없을까? 그리고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이렇게 하지 말래요. 저도 고민했어요. 바꿔볼까? 어떤 형태를 바꿔볼까? 자, 한번 우리의 생각이 태도가 되니 우리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 라고 시도하기 시작했죠. 자, 문제를 알고 우리 사람으로 봅시다.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이 뭔지를 보기 시작할까요? 한번 했어요. 우리 기관 중심으로 기관에서 편한 대로 나들이 갈 때 버스 세대 빌려 다 같이 모여 갔다 오자 이거 말고 그것도 진짜 재밌지만 우리 그분들이 원하는 걸 한번 해볼까? 진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뭘까? 장애인이 스스로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평생을 그 장애를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혼자 살아내셔야 되잖아요. 여기에 예배에 오시는 장애인분들이 목자님들을 신뢰하고 좋아하고 따를 거예요. 그리고 도움도 요청하고 그럴 거예요. 전화도 가끔 하고 문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돕고 지원하는 걸 평생토록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럴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독립하고 자립해서 생활해야 되고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나와 같이 아니어도 그분들의 환경과 여건에 맞게 자립하고 독립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우리의 수준과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장애인에게 힘이 좀 필요하겠다.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도록 지원하기. 왜냐하면 저희도 지역에 뿌리박고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목자님들도 지구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너무 행복하시죠. 저는 지구촌 교회 처음 왔거든요. 저는 동탄 시온교회를 섬겨요. 저희도 나름 동탄에서 되게 잘 나가는 교회인데 지구촌 교회 보니까 제가 어머 세상에 이런 세상이 다 있네? 약간 이런 마음이 들고 저희 목사님은 또 본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서 저는 다른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잘.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여길 와보네요. 그래서 말로만 듣던 지구촌 교회를 다 본다. 너무 영광이다. 그 마음이었어요. 여기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시죠. 심지어 장애인 사역을 이토록 열심히, 이토록 귀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아까 보신 그 인테이크 말고 우리 진짜 이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노력을 해보자 했어요. 자, 강점 중심으로 하려니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게 되겠어요? 강점 도대체 뭐야?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다 시작했어요. 요거는 저희 복지관계에서 PCP다 이렇게 쓰는데 그게 다는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저기 땡땡씨를 바로 알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날 특별히 어머니, 이분들이 좋아하는 친구 3명, 그 다음에 본인을 잘 알고 있는 사회복지사, 주변인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분과 같이 이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날을 정했어요. 물론 이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 저거는 뭐냐면 관계도인데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주변에 누가 있지?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만나는 장애인분들이 주변에 누가 있는 것 같으세요? 가족, 또 네? 복지관 친구 내지는 복지관 선생님, 그죠? 또 아니면 교회 선생님, 교회 목자님,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학교 선생님,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 그죠? 근데 성인이 되면 더 큰일이 나요. 졸업을 딱 하는 순간 이 광야만에 가족하고 사회복지사밖에 없어요. 그쵸? 아, 이거 큰일 났네? 지역에서 뿌리 내리면 살라는데 그 2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과 같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 직업훈련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직업훈련 하시는 분이 취업을 하셨는데 이분이 초청하셨어요.
나에 대해서 이거 바로 알게 하는데 니네들이 좀 와줄래? 그래서 왔어요. 퇴근하고 왔어요. 이분들이 이제 직업이 있으시거든요. 왔어요. 그래서 처음 순간 저희가 뭘 했냐면 이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알아갑시다. 여기에서는 비난과 비판, 단점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면서 얘기하기로 해서 약속을 다 이미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분이 영수 씨라고 하면 우리 영수 씨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영수 씨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영수 씨를 사람들이 존경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헐, 세상에. 어머님도 한 번도 그런 일 해본 적 없으신 여기 어머님이시거든요. 우리 아들한테 존경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대답을 못 하겠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투수가 나타났어요. 여기 그 직장을 갔던 동료들 있잖아요. 동료들이 갑자기 이제 방언 터지듯이 터진 거예요. 자, 이게 다 영수 씨에 대해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은 영수 씨가 아닌 사람들을 보는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훈련생들과 어색한 순간들이 있었는데 말도 많이 걸어주고 밥도 같이 먹어서 너무 즐거웠대요. 아, 이런 좋은 점이 있는 사람이구나. 동료 훈련생과 싸우지 않는데요. 착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타인에 대해 배려심이 진짜 깊어요. 자조 모임에서 본인보다 장애가 심한 동료들을 잘 챙겨줘요. 솔선수범하고 긍정적인 성격이에요. 분위기를 정말 잘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래요. 자, 마음이 편한 친구래요. 여러분, 아까하고 지금 이분에 대해서 우리 설명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완전 다른 마음이 들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본인이에요, 본인. 나를 다 부족하다고 하고, 나를 다 못한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괜찮은 사람이래요. 나한테 존경할 만한 게 이렇게 많대요. 막 입이 귀에 걸렸어요. 그리고 가장 누가 좋아하셨을까요? 어머니가. 아, 맞다. 내 아이가 그랬구나. 자, 그런데 이렇게 남들이 좋아한다고 끝날까요? 우리가 이분을 아는 것으로 끝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만든 건 저희 다른 데서 받아서 쓴 건데요. 그럼 영수 씨한테 중요한 게 뭘까? 네가 한번 말해봐. 너는 어떻게 사는 게 좋니? 너한테 중요한 게 뭐야? 네가 한번 말해봐봐. 너에 대해 얘기해보자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는 이분 길게 얘기하시는 거 잘 못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밥 먹은 다음에 산책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없으면 좀 속상한데요. 갑자기 밥 먹고 어디 갈 때가 있잖아요. 막 프로그램 갈 때도 산책을 못하면 기분이 별로래요. 그래서 자기는 산책하는 시간을 꼭 좀 해줬으면 좋겠대요.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밥 먹은 다음에 점심 식사 2번인데 점심 식사 후에 프로그램실에서 동료 훈련생과 게임이나 탁구를 함께하는 것도 너무 재밌대요. 그게 있었으면 좋겠대요. 탁구대가 없거든요. 탁구를 어디서 하지? 이제 어디 바깥에서 배드민턴을 쳐도 좋대요. 그리고 자기는 무서운 영화 말고 감동적인 영화를 보는 게 너무 힐링이 되고 좋대요. 감동적인 영화가 뭐야? 나의 특별한 형제라는 영화 아세요? 자기는 그걸 보고 또 보는데 그게 너무 볼 때마다 좋고 혼자 있을 때 이걸 보는 게 너무 좋대요. 아, 처음 알았네. 그래요? 그러면 영수 씨한테는 이런 걸 좀 해주면 좋겠네 라고 저희가 이제 했어요. 그리고 노래를 듣거나 신체 활동하는 것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활동하는 거에 대해 에너지가 되게 많이 필요하신 분들 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단점이 또 나오긴 해요. 탁구도 좋고 산책도 좋고 생활체육도 좋고 배드민턴도 다 좋고 나 이거 하고 싶대요. 짠짠짠짠 그다음. 그런데 이분이 장애가 좀 있으신데 약을 드시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좋아요. 그런데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분한테 중요한 게 뭘까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뇌약. 이분이 이제 좀 뇌에 문제가 있으셔서 장애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뇌약 때문에 그 질환 때문에 압력이 가해지는 활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무거운 거 들거나 뭐 볼링 치러 가거나 이런 거 안 돼요, 안 돼. 무리한 거 절대 안 돼요.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에 맞는 약복, 오전 오후 8시 10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좋아요. 그다음에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필요해요. 그리고 활동 중 피곤할 경우, 요거 다 어머님이 되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케어를 하시니까 수면이 필요해요. 그리고 전조 증상이 있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전조 증상이 있을 때 사과물과 휴식을 주세요. 만약에 쓰러졌다면 혀를 깨물지 않게 손주검에 물려주세요. 그리고 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물질을 빼낼 수 있도록 옆으로, 그러니까
잘렸네요. 옆으로 뉘게 해주세요. 겨울이 되면 따뜻한 보온이 필요해요. 쓰러져서 발작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영상 촬영이나 발작 시간을 공유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너무 중요한 정보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날 때 이 정보가 있어야지 문제없이 갈 수 있잖아요. 좋아요. 여기까지 너무 중요한 정보. 그렇다면 우리가 영수 씨를 잘 서포트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요 세 개를 종합해서 이런 의견들을 우리가 같이 냈어요. 좋아하는 활동 하는 거 좋아요. 체육 활동 좋아요. 배드민턴 다 좋지만 중간에 쉴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쉬지 않고 막 갔다가 경련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서 이거는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이분이 말이 어눌하고 그쵸? 말을 긴급하게 빨리 우리가 요청하는 거 아니요 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날 재촉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라고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같은 자세로 게임이나 휴대폰 사용을 할 때가 있어요. 자세를 바꿀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세요. 이거 이제 어머니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100%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40분, 50분 와 너무 얘기가 활발하게 오다 보니 어머님이 갑자기 막 힘드신 거예요. 내 아이가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해요 라고 이제 다음으로 미뤘어요. 하지만 저희가 다음에 또 만나요 어머니 그럼 이제 그만두고 이제 했는데 이 경험이 이 영수 씨한테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을까요? 네, 물어보지 않아도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저 지금 체육 활동하고 산책 다녀올게요. 저 몇 시, 여기 시계에 바늘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저 산책하고 올게요. 이러는 거예요. 오, 네네, 다녀오세요. 그리고 배드민턴이나 생활책 이런 거 막 격렬하게 하다 보면 이제 중간에 못 멈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알고 있는 사회복지 선생님이 영수 씨, 한 10분만 쉴까요? 그럼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짜증이 나 죽겠는데 나를 못하게 하니까 화가 나고 막 그랬는데 이거를 거치고 나니까 영수 씨가 잠깐 쉬었다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영수 씨가 본인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으로 칭찬을 받은 정말 대단히 괜찮은 사람이 이미 됐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영수 씨는 자기를 괜찮고 착하고 정말 멋진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옷 입는 것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출퇴근 시간이 있거든요. 맨날 출퇴근 시간이 늦었어요. 힘드니까. 근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필요한 나는 그렇게 늦게 오면 안 되잖아요. 일찍 오기 시작했어요. 이상하죠. 이 양반으로 그렇게 변화할 수 있을까? 근데 변하더라고요. 아,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자. 장애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보자. 자,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하고 이제 같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국장님께서 저한테 강의 요청을 하셨을 때 예를 중심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 4시 20분까지죠. 네, 큰일 났네. 네, 제가 말이 너무 많았나 봐요. 그 얘기했을 때 제가 직원 교육은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목자 교육은 안 해봐가지고요. 했더니 직원과 진배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력이 이미 어마어마하시기 때문에 일반 사회복지사들과 진배 없고 그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계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직원 교육만큼은 아니어도 그 수준으로 제가 빨리빨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했어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냐면 인생 내 것이잖아요. 인생 내 것인데 왜냐하면 귀 전에 복지관과 이런 기관들 꼭 여기에서 생일 파티 하시죠. 생일 파티 할 때 저희가 어떻게 해요? 저도 생일 파티 유치부 사역을 하는데 앞에 나서 생일 축하합니다 와 선물도 주고 하잖아요. 이분들도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생각을 바꿔봤어요. 기관을 막 10년씩 다니시는데 와 좋아 오케이. 근데 이분들이 정말 생일에 하고 싶은 게 뭘까 물어본 적이 있나? 한번 물어볼까? 라고 시작했어요. 물어봤더니 여기 계신 분이 그 TV에 나오는 인생 네컷 이거 찍는 거를 본인이 너무 해보고 싶은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시대요. 자기 생일 때는 내가 좋아하는 A 선생님과 그 선생님하고 해야 돼. A 선생님과 나가서 인생 네컷을 찍는 게 나의 생일 선물이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나갔죠.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잘 탐색한 다음에 표현하고 말하고 요구하면 그 바람이 현실이 되도록 생각하고 그것이 보통의 일상과 기쁨을 누리도록 해보자 라고 했어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거 뭐냐면 저희가 그 나들이도 엄청 많이 가잖아요. 나들이 인기 최고거든요. 저희도 많이 가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좀 그 나들이도 너무 좋은데 우리 사람을 보기 시작하자 라고 했어요.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어머님이 지적장애가 있으시고 장애가 없는 아들이에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가출을 일삼고 자살소동이 어마어마한 가정이었어요. 저희가 이 가정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이 아들을 저희가 상담을 시키고 저희가 따로 별도로 상담시키고 자살 소동이 있으면 쫓아가고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반복됐어요. 근데 이 가정하고 상담하다 보니까 어머님은 아들을 너무 사랑하시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아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엄마가 너무 부끄럽고 싫었어요.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도 않아서 전화해도 안 받았어요. 잠도 엄마가 주무실 때 잠깐 들어갔다 오거나 아예 안 들어가거나. 그런데 어머님이 아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은 소원이 있으셨고 아들은 저희 쪽에 상담을 받고 있으셨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막 꼬셨죠. 우리 최고의 하루를 만들어보자. 최고의 하루를 만들어보자. 우리 바깥에 나들이 가는 것보다 두 사람이 안 해본 걸 우리 같이 해볼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날 여기 안성 스타필드거든요. 스타필드가 저희가 모시고 갔어요. 가는 것까지 해드려야 안 그러면 중간에 아들이 새거든요. 모시고 가서 영화를 보고 근데 영화도 지적장애 있는 어머니 보실 수 있는 영화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고 맛있는 걸 먹고 그 다음에 저희 그 사회복지사 한 명이 이 과정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스타벅스 쿠폰 있잖아요. 쿠폰을 아들한테 선물했어요. 네가 어머니에게 맛있는 음료를 선물해 주겠니? 라고 해서 어머님하고 아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화를 같이 보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맛있는 밥을 먹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타벅스 커피를 마신 날이에요. 너무 좋았죠. 저희는 너무 좋아요. 물론 끝이 그렇게 해피엔드가 아니었어요. 제 사회복지사에서 빠졌거든요. 커피숍까지 간 다음에 빠졌거든요. 한 30분이 안 돼서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좀 슬펐지만 이게 시작이 돼서 그 다음으로 계속 연결할 수 있었어요. 요거는 저희가 사회개입을 하는 과정인데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두 분 다 장애가 있으셔요. 근데 지적 발달이 아니고 공황장애가 엄청 심하시고 정신장애 때문에 약을 오래 드셨어요. 그런데 자녀가 세 분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공황장애가 있으시기 때문에 바깥 활동을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셋인데 학교에 부모님이 가시는 일이 없고 어디 놀러 간 적도 없고 부모님이 차를 운전하신 일도 없고 이렇게 아이들이 셋이 컸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아이가 지적장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님은 또 그 애틋함에 이 셋째만 끌어안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랑 둘째는 안 그래도 이 집안 이런 분위기 때문에 힘들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자꾸 문제가 있고 전화가 오고 학습에도 어렵다고 그러고 자꾸 연락이 오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 가정 개입하면서 열심히 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론 갑자기 공황장애가 없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면 참 좋겠지만 어떻게 하면 좋지? 봤는데 제가 열심히 사람을 보기 시작하니까 방법이 좀 생각났어요. 오케이. 운전하실 수 없으니 우리가 운전을 해드리고 이분들이 원하는 걸 한번 좀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원하는 걸 여쭤봤더니 아이들하고 어디 한번 가보고 싶으신 게 소원이셨어요. 왜냐? 차 타는 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제 공항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운전도 못 하시고 그러니까 그 지역을 못 벗어나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사가 이제 운전하고 어디 가시고 싶으시냐는데 애들이 에버랜드를 가고 싶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에버랜드를 했는데 부모님이 에버랜드를 갔다가 거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꼬셔가지고 과천과학관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과천과학관에 갔는데 이 첫째랑 둘째가 셋째를 엄청 미워했거든요. 맨날 꼬시고 때리고 밀고 이랬어요. 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이때 부모님하고 과천과학관에 가서 즐겁게 놀고 돈가스 맛있는 거 먹고 사회복지사는 한 30저 뒤에서 그냥 졸졸졸 따라다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과정과학관에서 나오는 애들 모습이 있거든요. 이거 사회복지사 찍은 건데 저희가 이분들을 모시고 평가회를 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상상했던 마음으로만 꿈꿨던 장면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 사진 갖고 왔어요. 이건 저희 복지관뿐만 동탄 아르팀 수지 다 이렇게 사업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장애인이라는 프레임 안에 갇혀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이제 이미 벌써 반 딱 잘려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게 너무 힘든 일이어서 여기에 계신 분이라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기가 아까운데 이거만 얘기하고 빨리
빨리 넘어갈게요. 제가 생각보다 시간 많이 갔네요. 이거는 뭐냐면 저희 사역자예요. 저희 과장이고 저희 어르신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어르신이 혼자 사시는 독거 장애인이세요. 그런데 집이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집을 다 고쳐드렸어요. 근데 잘 지내시나 싶어가지고 이 사역자가 이제 찾아뵀죠. 불편한 거 없으세요? 다 했어요. 근데 그때가 끼니 때였어요. 저녁 때. 그랬더니 밥 먹고 가 하셨어요. 근데 복지관에서 이미 반찬도 다 갖다 드렸고 밥도 갖다 드렸어요. 근데 밥솥에 큰 마음을 해가지고 반찬 나눠 먹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알겠어요 어르신 오케이 했는데 특식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근처에 단골 치킨집에 가서 치킨을 가갖고 사서 같이 먹었어요. 근데 사회복지사가 그걸 느낀 거예요. 복지관에서 밥도 갖다 드리고 반찬도 갖다 드리고 필요한 거 다 갖다 드려요. 근데 이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밥이었을까? 사람이었어요. 같이 밥 먹을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걸 사진을 찍고 이분이 사업을 만들었어요. 밥숟가락 하나 더, 밥숟가락 하나 더 얻는다는 이런 의미로 저희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업이에요. 어떻게 시작했냐면 이래서 호텔 외식조리학과 애들을 그 아이들 있잖아요. 학생들을 섭외했어요. 그래서 끼니 때 같이 장을 보고 음식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3인 1조예요. 그래서 이분들과 먹을 것들을 같이 묻고 저녁거리를 조리하고 같이 밥 먹는 것까지 이 사업을 했어요. 이게 밥숟가락 하나 더예요. 그러자 뭐 요즘 말하는 소셜 다이닝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호텔 외식조리학과에 다니던 아이들이 우리 장애인분들을 알고 형님 부를 수 있게 됐고 지나가면서 인사할 수 있게 됐고 같이 밥 먹는 친한 사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이제 복지관 사업을 자꾸 얘기하려고 했다라기보다는 힘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기 위함인데 너무 많이 갖고 왔나 봐요. 시간이 많이 돼서 장애인에게 힘 부여하기는 말 그대로 그거예요. 여기도 아동, 청소년, 성인 이렇게 다 있으신가요? 있죠. 제가 해보니까 성인 장애인분들한테 여러분 원하는 게 뭐세요? 한번 선택해보세요. 이렇게 말을 안 하세요. 왜냐? 아무도 물어봐 주지 않았거든요. 선택한 적이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묻기 시작했어요. 오케이, 열심히 물어보자. 마음껏 물어보자. 그래서 1년 내내 물어봤어요. 과정을 정했어요. 나의 배우자상은 내가 월급 타면 뭘 하고 싶은지, 나는 결혼하면 어떻게 살고 싶은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첫 월급 타면 그날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부모님의 선물은 뭘 살 건지 이런 거를 1년 내내 물어봤어요. 1년 내내 물어본 다음에 1년 후에 저기 이분들하고 자기 주장 대회를 해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발표해요. 다 울음바다가 되고 난리가 나요. 누가 제일 많이 우시는지 아세요? 부모님이 많이 우세요. 왜냐? 한 번도 내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시거든요. 손상이 집중됐기 때문에 못하는 것만 안타깝고 화가 날 뿐이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가능성과 이 사람이 현재 갖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해 아무도 물어봐주지 않았고 들어준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주장 대회가 그렇게 감동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해야 돼요. 성인이 된다면 물으니까 이게 안 돼요. 잘. 그렇지만 물어봐 주셔야 돼요. 요거는 그냥 다 넘어갈게요.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요거는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장애인의 힘 부여하기 위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돕고 취미, 흥미, 정성을 찾고 일상 속에서 자립을 준비하고 멋진 직장인으로 홀로서도록 격려하고 이거는 손진욱 씨의 이야기예요. 손진욱 씨는 이제 제가 얼굴을 보여도 되는 분이어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진욱 씨는 2020년 7월에 복지관에서 취업을 시켜준 자폐 장애인이에요. 자폐 스펙트럼인데 자폐의 증거가 굉장히 명확해요. 저를 어렸을 때부터 봤거든요. 식품을 포장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진욱 씨가 가족같이 챙겨주는 팀장님들과 동료들이 있었어요. 여기 적응하는 데까지 쉬웠을까요? 자폐를 갖고 있는 분들이 변화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갖게 되세요. 그런데 낯선 곳에 일을 하러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집 문 앞에 나와서 회사까지 가는 것도 동행. 회사 가서 일할 때도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일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적응되는 모든 순간 같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이분 직장생활을 하시는데 현장에 계신 팀장님과 이모님들이 너무 예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데 어느 날 진욱 씨 어머니가 팀장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으셨어요. 보내주신 롤케이크 잘 나눠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어이?
뭔 롤케이크? 그래서 어머님이 진우가 이거 뭐야? 네가 사가지고 갔어? 그랬더니 네, 제가 사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안 놀라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엄청 놀랐거든요. 왜냐? 자폐를 갖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사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서 내가 직장 가던 길에 방향을 틀어서 빵을 사가지고 간다고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간식도 주시고 챙겨주신 팀장님과 임원님들 위해서 진욱 씨가 스스로 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자폐가 심했어요. 맨날 저만 만나면 제 옆에 있는 칠판에다 1, 2, 3, 4, 5, 7, 8, 9, 10 이거를 빨간색, 파란색으로 계속 날짜를 쓰던 아이였어요. 진욱 씨가 이 사회 속에서 수용되어지고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없냐고요? 있어요.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욱 씨가 빵을 드리고가지고 저희가 직장 스토리를 했고, 요건 작년 저희 10주년 영상인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고 회사에서 모범 직원으로 표창을 받았어요. 아직도 잘 다니고 있어요. 모범 직원으로 표창을 받았고 저희가 평택시장 상도 저희 10주년 행사 때 시장상 받았어요. 그래서 이날 어머님께서 오셔서 자기 자녀에 대한 본인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한테 나눠주셨어요. 어떡하지? 빨리 넘어갈게요. 네, 저에게 10분만 주시면 10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공동체에게 부탁하고 싶은 걸 가지고 왔어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지원 체계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지역에서 알고 지내는 이모, 지역에서 그 지나갈 때 내가 반찬을 사 먹는 반찬 가게 사장님, 세탁소 사장님, 내 윗집에 계시는 아주머니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민어머니라는 활동을 해요. 너무나 사람을 모으기가 힘들어요. 이게 뭐냐면 장애인과 행복한 일상을 보낼 분들을 찾습니다. 지원해주세요. 아마 여기다가 말씀드리면 다 지원하실 것 같은데 복지관에서 아무 홍보를 해도 아무도 안 오시는 거예요. 왜냐? 장애인이라고 하니까 이제 겁도 먹으셔가지고. 근데 여기 이제 지금 이건데 요거는 성당에 계신 성도님들이세요. 여기에 계신 우리 장애인분은 성당을 오래 다녔는데 접촉은 많이 없었죠. 근데 이런 활동을 하고 싶어서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만나서 뮤지컬도 보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관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복지관은요 시에 하나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다 있잖아요. 성도님들 다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마음도 있으시잖아요. 그럼 이제 시작하셔야죠. 집중 교회에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고 계시죠? 네, 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더불어 살려면 장애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알 수 있는 쉬운 말과 글과 소통하도록 애쓰고 힘쓰셔야 돼요. 그건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언어로 소통한다는 건 그분들은 좀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장애인분 미션지거든요. 장보기 목록이에요. 미션지인데 당근, 감자, 우유, 장보는 미션인데 당근, 감자, 우유 딱 그림으로 있으니까 장보기 미션 엄청 쉽겠죠. 그래서 미션 클리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프로그램.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도 예배부가 있을 때 제가 예배실을 본 적이 없지만 자폐나 지적이신 분들이 오시는 예배라면 그 달에 예배 순서, 그 다음에 그 전도사님이 누가 설교하신다면 전도사님 누가 설교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해 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그런 것들이 불편감을 좀 덜하게 하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자꾸 뭐가 뜨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반대로 가나요? 뭐가 잘못된 것 같네요. 우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존재로 인정하고 애쓰고 힘쓰는데 여기서 또 드는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말로 생각으로 되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은데 그죠? 사실 그러실 거예요. 사실은 예배가 1시간이긴 한데 1시간 안에도 사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려운 행동 또는 도전적 행동에 대한 행동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도전적 행동이나 어려운 행동도 그분들이 편안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일 수 있다라고 보기는 해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해요. 복지 현장에서도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가 만약에 맞거나 위해를 당했을 때 이것을 어디까지 우리가 용납하고 직업관으로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회복지사도 사회복지사로서의 권리를 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지구촌구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어려운 행동 중에서는 자폐를 갖고 있는 장애인 중에 제가 아는 장애인은 스타킹 촉감을 아주 좋아하는 장애인이 있어요. 그래서 신입 직원이 왔는데 첫날이라 예쁜 치마를 입고 스타킹을 신고 왔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쫓아다닌 거예요.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되지만 쟤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저분은 스타킹 촉감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그게 제어가 안 됐어.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라고 첨단을 얘기할 수 있어요. 첨단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심해서 스타킹을 가능은 안 신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지하철을 타는 무슨 활동을 했다고 쳐보세요. 지하철을 탔는데 스타킹이 반짝반짝해요. 근데 막 달려가셨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떠실까요? 큰일 나죠. 교회에서야 허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역사회 안에 이 지역사회 안으로 나갔을 때 그것이 허용이 될까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써서 알려주는 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저는 지금은 이러한 의사소통의 방법은 오케이, 의사소통 맞지. 그렇다면 바르게 의사소통하는 걸 알려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발을 딛고 사는 것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그 일이 반복되면 다시 이분들을 분리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교회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되는 것이 필요해요. 대부분 요즘에 이런 걸 많이 해요. 복지관에서 이렇게 해요. 긍정적 행동지원. 예전에 ABA 이런 강의도 들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전에 응용행동 분석은 마치 이걸 사람에게 하는 게 맞아? 이거 좀 불쾌한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잘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방법으로 도전행동 내지는 어려운 행동을 개입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엔 어렸을 때부터 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힘써서 가르치고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해요. 목자님들이. 저도 사회복지사들도 이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힘써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는 목자님들이 조금 합의가 되셔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는 만져도 돼. 나는 나이만 우리 과장님 한 분이 정년 앞두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만져도 괜찮아. 나는 이제 할머니인데 그러셨어요. 될까요? 안 돼요. 그분을 만져도 되면 다른 분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없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되고 너한테는 안 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합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뭐가 필요하냐면 공통의 지향점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지향점이 뭐냐면 우리는 여기까지 가능합니다. 안 된다면 즉시 분리하거나 안 된다면 이런 형태로 한 번 못 온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좀 심리 안정실은 없겠지만 분리된 공간에서 우리가 조금 쉬었다 온다던가 이런 형태로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방법과 약속이 필요해요. 약속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분은 이렇게 하고요, 저분은 저렇게 하면 이분들도 헷갈려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한테 허용적인 사람한테만 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필요한데 긍정적 행동 지원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선반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 이쪽으로 가지고 와. 옷에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라던가 그리고 자리에 참석할 때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끝날 때까지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이런 거라던가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든 긍정적인 강화를 사용해요. 부정적인 때린다거나 꼬진다거나 이런 건 안 하잖아요. 그렇다면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순간에 즉시 보상을 해야 된대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지원 인력이 많아야지 가능하잖아요.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구촌교회 여쭤보니까 1대1이거나 1대2 정도 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여기는 조건이 너무 좋아요. 왜냐? 복지 현장에서도 1대1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지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장애인분들의 특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조짐이 보인다 싶잖아요. 그럼 바로 개입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고민을 같이 하실 수 있어요. 보상 시스템, 그리고 일관성 있는 규칙과 구조, 긍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자세히 다 풀기 시간이 어려운데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일관성 있는 규칙과 구조예요. 그게 뭘까요? 공간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시스템일 수도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닌 지구촌교회는 장애인 사역을 아주 오래 하셨고 잘하고 계신 곳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이제 그런 시스템과 구조가 잘 만들어져야만 해요. 그리고 이곳에서 용납되는 것이 사회에서 용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여러분이 힘들어지시거나 우리가 만나는 장애인분들이 도리어 힘들어지실 수도 있어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혹시 막 누가 누구를 때리거나 이런 일도 있나요? 물건 던지고 복지관에서 맨날 있어요. 물건을 집어 던지면 사육사들이 몸을 막 막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인간 방패를 해야 돼? 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장애인분이 그 사역자 선생님이 옆에 있는데 이제 아는 척했거든요. 아는 척했는데 꽝 밀었어요. 근데 안타깝게 그 뒤에 부족을 같은 게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자 선생님이 여기 뒤에가 굉장히 많이 다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을 이번에 경험했죠. 그 선생님 너무 힘드셨고 그러면 이 장애인을 9년 이용하셨거든요. 그 8년. 근데 8년 동안 그게 처음이었겠어요? 아니요, 수십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냥 마음으로 품고 사회복지에 사명을 품는데 더 이상 그럴 수 없었어요. 저희가 이번에 결단을 했고 그동안의 기록이라던가 개입했던 것들을 다 정리해봤더니 이만큼 책이 나왔어요. 근데 안 됐어요. 너무나 가슴 아팠지만 제가 다른 분리 조치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난 줄 아세요? 그동안에는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떻게 해요 장애가 있는데 몰라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러셨어요. 근데 분리가 딱 되고 이용을 중단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어머님도 바뀌시고 아버님도 바뀌시고 장애인도 조금 바뀌었어요. 왜냐? 그런 행동을 하는 즉시 그것이 안 된다는 걸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힘써서. 근데 그전에는 집에서도 가르치실 수 없긴 없죠. 왜냐하면 등치도 너무 크고 성인이 되었으니까. 그러나 힘써 가르치기 시작하고 시간을 하루 종일이 아니라 한두 시간씩 이용하고 쉬었다가 또 2시간 이용하고 이런 형태로 좀 바꾸자 그런 행동들이 많이 감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계속 품고 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처음 했어요. 분리된 공간, 활동, 제한적인 신체 개입 근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제한적인 신체 개입을 할 때는 기관에서는 사회의 부모님들과 동의를 해요. 어디까지? 우리가 신체 개입을 할게요. 뒤에서 앉는 정도 할게요. 혹은 팔목을 잡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어요? 그럼 부모님들이 오케이 여기까지는 해주세요. 그 이상의 것은 안 되는 거죠. 사실 이건 기관이 아니고서는 교회에서 하는 데는 한계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걱정스럽긴 해요. 그러나 그분들이 하는 행동을 무조건 용인하시는 것은 그분들이 평생을 이 땅에서 사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는 좀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지도부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와 교육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요거는 자세하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 행동 지원을 할 때 기관에서 이런 형태로 해요. 왜냐하면 저희도 방법이 없잖아요. 저희도 맨날 봐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은 다른 분인데 울음이 짜증, 자해 좀 제발 즐겁게 좀 생활했으면 좋겠는데 기관에 막 울고 맨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우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관에서 보내는 동안 짜증내지 않고 자해 행동하지 않도록 해보자. 그래서 활동 루틴을 만들어서 예측 가능하도록 한번 해볼까? 자폐 장애였거든요. 주기적으로 일반적으로 진행해볼까? 가장 쉬운 형태로 악수하는 거, 하이파이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성취감 줄 수 있는 활동들을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많이 해보자. 그러면서 매일매일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자발성을 좀 높여보자. 그랬더니 이거는 좋은 일, 잘 되는 일 이렇게 지원해요. 요거는 이분은 아주 등치가 큰 남자 장애인 분이신데요.
상태가 또 있으세요. 근데 기관에서 한 2시 반쯤만 되면 이제 탈출하시는 거예요. 식사하고 나서 조금 쉬었다가 하면 2시 반 되거든요. 2시 반만 되면 탈출하세요. 근데 자동문을 힘으로 열어서 끼고 뛰쳐나가세요. 자동문이 막 다 날아가요. 근데 뛰쳐나가시는 것까지 괜찮은데 뛰쳐나가서 편의점으로 직진을 하시거든요. 편의점이 큰 대로변 건너에 있어요. 근데 이분이 초록불에 건너실까요? 아니에요. 빨간불에 막 건너서. 이게 너무 위험하니까 저희가 어쩌지 못하니까 몸으로 막 5명이 뛰어들어서 막 붙잡고 해도 못 잡아요. 그 힘을. 그래서 신발 밖으로 나가려 할 때 전조 증상이 있어요. 부릉부릉해요 이제. 신발 쪽을 막 바라보고 신발을 막 신어요. 그리고 이제 뭐가 막 와요. 나가려고 할 때 이제 부릉부릉 하잖아요. 저희가 눈치를 딱 채고 이제 하는 거죠. 자동문 막 억지로 열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자리 배치도 자동문에서 좀 먼 쪽으로 장애물이 좀 많은 거죠. 그쪽으로 해놓고 부릉부릉 할 때 이제 사진 눈치 봐서 좋아하는 영상 같은 걸 좀 제공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걸 한다거나 막 꼬시는 거죠. 좀 덜하게. 물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저쪽에 초코바가 하나 나왔어요. 이걸 내가 먹고 싶어. 그냥 바로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또 이것도 이제 부릉부릉 하시잖아요. 이 부릉부릉의 개념이 뭐냐면 타인의 음식을 먹지 못하게 딱 잡으면 이제 시작돼요. 여기 목을 이제 막 이제 뭐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걸 막 이제 막 때리면서 내가 이제 지금 화가 났어. 내가 지금 행동할 거야. 이렇게 사전 전조 증상이 막 나와요. 저희가 또 이제 뛰어들죠. 왜냐면 거기 있으면 근처에 손에 잡히는 물건을 집어 던지세요. 그럼 어떻게 하죠? 부릉부릉 할 때 물건을 다 치워요. 물건을 다 치우고 이렇게 해서 막 저희가 열심히 했죠. 그리고 자꾸 뭘 자꾸 뺏어 먹으니까 충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형태로 좀 개입을 했었어요. 물론 열심히 했어요. 이분 한 명 가지고 자문회의도 엄청 많이 했어요. 나가서 선생님들하고 논의하고 뭐 그런 활동들을 했었어요. 그게 항상 언제나 핑크빛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기관을 혹여라도 그만둔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결과냐? 사실 그렇진 않아요. 집에 있으면서 훨씬 더 행복하신 장애인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힘써서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계신 원장님들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서 이분이 한 사람의 귀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지원하시듯이 이분들도 내가 그만큼 존귀하고 귀한 사람으로서 일상과 사회 안에서 발을 딛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무조건 용인하는 것이 그분들을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그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영상을 엄청 찾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나 아름다운 걸 찾아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인데 여러 말씀 중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만 아니잖아요. 여기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제가 그 무슨 한인교회 발달된 컨퍼런스가 있대요. 제가 그걸 들었는데 너무 귀한 말씀으로 적어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고 좋든 싫든 우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투영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장애인 사역입니다. 장애라는 프레임에 갇혀 장애인들로 보지 말아주세요. 제발. 한 사람으로 봐주세요. 장애인을 교회 한 성도로 초청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대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갖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저한테 너무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제가 일을 하면서 사역질을 하면서 제 마음을 품고 있던 걸 이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귀하게 여겨주세요. 귀하게 대우해 주시고 그분들도 그분들이 단순히 장애인으로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장애가 있지만 그것이 어떻습니까? 눈이 불편한 장애가 있지만 안경을 쓰면 장애가 되지 않는 것처럼 거칠 것이 없어지면 더 이상 장애가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의사소통의 장애가 아니에요. 불편한 것을 제거하는 순간 장애가 아니라면 장애인으로만 살아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 계시는 사역자님들은 아마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냥 저는 여기 온 길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 제가 얼굴 어떻게 봅니까? 큰일 났어요. 저 어떡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위로하고 그분들을 정말 잘하고 계시고 있다는 걸 알게 해드리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왔어요.
너무 귀하신 분들이고 너무 아름다운 분들을 칭찬해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교회는 장애인 사역부가 없거든요.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이건 제가 결론을 따로 내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그냥 저의 일상을 공유하고 사회복지사로서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오늘 왔는데, 마치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아까 적어봤어요. 지구촌교회 사역이 지역사회라던가 복지관, 주변 다른 교회와 공동체의 모범이 되고 있고 다들 부러워하고 있어요. 이 교회를 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집이 평택인데 지구촌교회를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지치지 말고 끝까지 모범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장애인이 불편함을 갖고 살아가실 때 지구촌교회는 한 분 한 분에게 중요한 이웃이고 가까운 이웃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에서만 말고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사회 환경에서요. 손을 뻗을 때 이곳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 안에 하나라고 생각할 때 부족함이 아니라 다름으로 계속 익숙해질 때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지구촌교회 장애인 사역이 잘 정착되기를 바라고, 또 좋은 구조와 또 모범이 될 만한 시스템을 갖춰주기를 바라요. 이곳은 세상이 말하는 복지기관은 아니잖아요. 교회잖아요. 교회에게 필요한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무조건적인 헌신이 아니라 기르고 알게 하고 잘 살아내도록 지원하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도, 다른 지역에도 이런 장애인 사역들이 잘 정착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도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주세요. 다른 교회에서 분명 기쁜 마음으로 배우러 올 겁니다. 어쨌든 급하게, 저도 준비하고 급하게 시간도 넘겨서 마무리했는데요.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지구촌교회 안에서 귀한 사역 해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